15. 부산은 여성 친화 도시,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이슈 토크 현장 플러스. 오늘은 부산의 여성 정책 현황, 그리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남자 여자가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부산 경남권에 있는 남자들의 사고가 아주 경직돼 있고 보수적인 치안 유지에만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괜찮지 않을까. 부산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성평등, 여성 안전, 경력 단절 문제 등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한국정치학회 부회장이신 한정택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윤지영 부산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부산시에서 어떤 여성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또 올해 달라진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산시 여성가족국 관계자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우리 시에서는 제3차 양성평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서 시정 전반의 양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와 성인지 교육을 통해서 공공부문과 시민들의 성인 양성평등 감수성을 높이고 있고, 또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연계를 통해서 여성 인턴제를 채용하고 있는 그 기업에는 그 고용 유지 지원금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와 그 스토킹 같은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상담이나 긴급 주거지 제공, 법률 지원과 같은 다양한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뷰 내용에서 보셨듯이 부산시는 성평등 문화 확산, 그리고 여성 일자리 등 다양한 여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지역 성평등 지수 발표에 따르면 부산의 성평등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2018년부터 21년까지는 계속 상위권을 유지했었거든요. 예, 원장님, 이 하락 원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성평등 지수가 총 8개 분야에 23개 지표가 있는데 예. 거의 전반적으로 지금 다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중에 특히 경제활동 분야의 하락폭이 굉장히 큰데 경제활동 분야의 그 세부 지표를 보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이건 지금 부산의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과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 분야가 많은데 이쪽 분야에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성의 경제 참가율도 떨어질 수밖에 그렇겠죠. 없는 상황이고, 또 실질적으로 여성과 남성들의 그 임금 격차는 이전부터 쭉 계속 이렇게 차이가 나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도 지금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네. 안전 분야의 이 성평등 지수가 떨어졌는데 이 조사를 실시한 시점이 2022년 5월이었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2022년 5월에 우리 그 서면 돌려차기 사건이 발생이 했었습니다. 네네. 이런 큰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시민들의 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약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경제활동 분야, 여성 안전, 의사결정 참여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좀 해볼 텐데요. 먼저 여성 안전 분야 점검해 보겠습니다. 부산의 여성 폭력 예방과 지원 체계 수준 어떻습니까? 성평등 지수는 조금 낮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 체계는 사실 다른 지자체들보다 굉장히 선제적이고 통합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2022년에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센터를
이제 개소를 했습니다. 네. 우리 여평원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여성 폭력 피해자들에 대해서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법률 지원 그리고 의료 지원, 치료 회복 네. 지원 같은 것들을 365일 24시간 통합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경찰청에 경찰관이 한 분 우리 이 센터에 상주를 하고 계시면서 함께 이제 뭐 수사 지원에 이제 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 폭력 교제에 대한 피해 여성들을 위해서 긴급 주거 지원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디페이크 성범죄 같은 요즘 심각해요. 그렇죠. 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또한 우리 이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우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평등 지수를 파악했을 때 부산에서 2021년도에 비해서 가장 많이 그 순위가 떨어진 부분이 안전 부분이거든요. 이런 안전 부분에서 성평등 지수의 전체적인 부산의 성평등 지수를 하락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여성 안전 분야에 대한 점검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국이나 여평원의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아직까지도 이런 안전 분야에서 걱정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은 부산이 표방하고 있는 정책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뭐 부산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최근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묻지마 폭력 이런 부분을 보면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 원인은 두 분 어떻게 혹시 분석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이번에 계엄 사태를 비롯해서 전 사회적으로 폭력에 대한 용인 정도가 좀 높아졌다. 아니면 폭력에 대해서 좀 더 무뎌졌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존재하고 있고요. 특히 부산의 경우 남성 중심의 문화가 아직도 여전하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것인데요. 폭력의 양상이나 행태가 다양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데이트 폭력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성들이 어떠한 경우에 폭력으로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그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폭력 예방 교육이라든지 양성평등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시민들의 그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혹은 성평등 인식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폭력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생애 맞춤형 그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라든지 폭력 예방 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대상자들에 맞는 이제 강의안들을 저희가 지금 모색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성이 보다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도시 조성을 아주 중요시 여기게 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1인 가구 수는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비를 보면 1인 가구 중에도 여성의 1인 가구 수가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거주 환경 조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하에서 셉테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심 마을 조성을 한다든지, 그리고 방범 CCTV를 이제 확대를 한다든지, 그리고 여성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 방범 장비, 뭐 예를 들면 그 경찰용 호루라기라든지 방범창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요. 그 제도에 맞게 지금 정책들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고, 실질적으로 또 이 1인 가구를 전담하는 부서가 부산에는 있나요? 없어요. 전담하는 기구가 없고 각 분야별로 시의 각 부서별로 이제 정책들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여성에 대한 안전을 포함해서 1인 가구들의 정책들을 하나의 그 컨트롤 타워에서 좀 실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1인 가구 전담 부서가 신설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인 가구는 이제 계속 증가를 할 텐데요. 이런 사회 구조적 변화에 발맞춰서 여성들이 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안전망이 촘촘히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경제활동 분야를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우선 여성들의 취창업을 돕기 위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서 그 생애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AI와 디지털과 같은 신기술 분야의 그 직업 훈련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청년 여성들에게는 관련된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 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세일 여성 인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일 경험과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턴을 고용한 기업에게는 기업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 가족 친화 기업 문화 컨설팅과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 친화 기업 문화 컨설팅과 워라밸 직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제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라든지 워라밸 우수 기업을 더욱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시는 여성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또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지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청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지원 기관은 없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대생 커리어 개발 센터라고 대학 내에 있는 그 취업 지원 기관은 있는데 이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기관 그 센터가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재학생들만 대상으로 이제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여성 인력 개발 센터 중에 청년 여성 특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하나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청년 여성들에 대한 취업 지원을 좀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의 경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경력 단절 문제랑 이제 여성이 이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성 친화적인 도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고 진정한 부산 여성으로서의 워라밸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문화를 구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했던 조사 통계에 따르면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 1위가 육아 부담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은 육아 공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을 그만둬야 하는 그런 이제 사정에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이 경력 단절 여성의 경험자로서 이게 실질적으로 여성들을 위한 재취업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개발하기보다는 이런 육아 공백을 좀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적합한 그런 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육아 돌봄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지금 아이 돌봄 강력 지원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저희 여평원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16개 그 기초지자체에서도 아이 돌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엄마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대에 이제 아이들에 대한 돌봄을 지원해주는 기관인데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봤거든요. 굉장히 만족도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의 그 돌봄 공백 시간을 아이 돌봄이라는 제도가 지금 메꿔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만족도가
밖에 나오는 이런 정책들은 사실은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 또한 이제 경제적인 수준에 맞춰가지고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이제 조건들이 따로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돌봄에 대한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뭐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데 상관없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책들이 아주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의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여성 관리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 계속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급이 높아질수록 여성 비율은 또 낮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과 가정, 그다음에 육아 과정에서 경력이 단절되기 때문에 이제 고위 관리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소위 유리천장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전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인 문화적인 요인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성 중심적인 사회 문화가 갖춰져 있다 보니까 가정과 육아는 여성이 전담하는 그런 형태의 과연 전 근대적인 사회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결국 남성과 여성이 조화롭게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지구 위에 반은 남성이고 반은 여성이기 때문에 어차피 관리자 비율이나 고위직 비율에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이 거의 동등한 수준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들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에 있는 공공기관들의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여성 관리직 비율이 23%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공기관장들도 보면 저 혼자 여성이고 거의 대부분이 남성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체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소위 말하는 성평등한 인사제도가 좀 확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만 이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부산에 이제 이 승진하고 관련해서는 그 이전에 이제 승진 이전에 근무 성적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산시의 그 근무 성적 평정위원회 비율을 보면 여성이 23.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하는 기구의 여성 참여율이 많이 낮다라는 거죠. 이런 데서부터 여성의 참여율을 높여야지 승진 또한 똑같은 기준에서 이제 여성이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보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성의 경제 참여율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뭐 여성 관리자 비율이라든지 남녀 임금 격차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존재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실질적인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를 보면 여성은 남성 임금의 평균 70%밖에 받지를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항상 꼴찌입니다. 저희가 이 남녀 성별 임금 격차인 부분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지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제도적인 보완이 무엇인지 필요한 부분인데 요새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입을 하려고 하는 제도가 성별 임금 공시제라고 있습니다. 이 성별 임금 공시제를 통해서 성별 임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라는 그런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성별 임금 공시제를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이후 민간 영역으로 확대를 함으로 해서 이제 성별 격차, 임금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지금 부산이 처해 있는 가장 급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 인식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성이나 여성이나 동등하게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것들을 인식해야 되고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뭐 여성 관리자 비율이나 남녀 임금 격차 등의 실질적인 문제에는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협력하는 방안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관리자 비율이나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성별이 중요한 것이니까 생물학적 성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여성 대통령 선출한 적도 있고 여성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비율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또한 주요 기업의 대표자도 여성, 그다음에 임원들도 여성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계속 이러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양성평등을 위해서 좀 더 기여하는 바가 많아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부산 성평등 지수와 함께 또 경제 활동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성평등, 경제 활동, 그리고 여성 안전 이런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산 시민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솔직히 지금은 충분히 좀 개선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대학 같은 경우에도 약간 여학생 약간 뭐 그런 커리어 약간 그런 이렇게 또 만들어져 있고 하니까 네, 그런 기간이 또 대학 안에도 있더라고요. 치안 유지에만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괜찮지 않을까. 남자 여자가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기업에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남자는 뭐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는데 여자는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 게 이제 기본 전제가 되어 있다거나 뭐 아니면 급여 테이블 자체가 다르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엄마가 더 일을 할 수 있게 뭐 직장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보육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어서 다시 회사로 복귀를 하는 게 빨라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장 내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혜택을 주고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 시에서도 보태고 기업도 조금 그런 것들을 생각하도록 장려를 해주는 시스템과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곳곳에 그 안전 시설이라고 하는 게 안전망이 그런 인력 확보가 일단 우선이 되어야 여성들의 안전이 보장이 될 것 같고요. 부산 경남권에 있는 남자들의 사고가 아주 경직돼 있고 그야말로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의 보수적인 그게 이렇게 시간이 변하고 시대가 바뀌는데도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원장님? 시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집행하기 전에 그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위원회에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 그다음에 학계의 목소리,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담는데 이 위원회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야지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 정책들을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뭐 시민들과의 소통 많이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시민들은 잘 못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뭐 정책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공청회 이런 것들을 수시로 진행을 하면서 계속 시민들과의 접점을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부산 광역시나 아니면 무슨 여평원에서 여성 정책들을 제대로 수요 파악하고 시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정책들이 다만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전 사회적으로 각인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이 남성 역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정책이다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홍보하고 그것들을 정책화를 통해서 여성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 그다음에 우리 가족까지 안전하고 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책들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다 강력하게 이야기해줘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의 여성 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네, 부산이 여성 친화 도시,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과 더불어 일상 속에서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슈토크 현장 플러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BTV